저기 연습 문제는 없었잖아. 네. 얘네 11문제밖에 없었구만. 2문제만 걸렸어요. 유지 못해요? 네, 유지. 8-3. 저희는요. 8-6. 6. 다음에 8-8. 8-22. 네. 22요? 12요. 12. 다음에 14, 15. 14, 15. 네. 그밖에 없었죠. 이게 대충 몇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몇 개가 어제 그래도 새벽 12시까지 공부했어요. 12시까지?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끝나고? 끝나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어 갔다가 밥 먹고 저녁 영어도 있었어? 네, 영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그 3시 보고 와가지고 밥 먹고 좀 쉬었더니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1시간 했어, 1시간? 네, 잘했어. 나왔어요. 그치? 아, 휴일인데 고생했네. 해봅시다. 자, A, B, X, Y가 실수네요, 실수.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해야 될 게 산술평균기하 평균 그리고 호시슈란수 부등식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절대부등식 활용하면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 자, 근데 실수 조건이 있네요. 실수 조건일 때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호시슈발수죠. 호시슈발. 오케이. 자, 근데 식을 또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제곱 되어 있네요. 실수의 제곱이면 얘네들 좀 양수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도 산술기한 평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 숫자의 식을 보니까 ax 더하기 by 얘 좀 호시슈발수 모양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양을 그냥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선생님도. 자, 그러면 이 모양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무조건 제일 오른쪽에 들어야겠죠. 그냥 써보는 거야. 그 다음 나중에 맞춰보시면.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여기다 보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보낼까요? 그러면 호시슈발수 부등식 완성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잖아. 그러면 결론은 1보다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이 작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뭐해? 이 2차 부등식이잖아. 자, 얘 안에 있는 걸 잠깐 라지 x로 좀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지 x의 제곱이고요. 1 좀 이항시킬게. 마이너스 1로 이항시켜볼게요. 합차 공식이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모아지는 꼴이겠죠? 그러면 라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역시환 해줘요. 그럼 얘는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렇고 됐네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생각해야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그냥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 등호가 둘 다 전부 성립하죠. 그럼 언제야?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또는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을까? 호시슈발츠 그냥 넣었어요. 절대부등 호시슈발츠 부등식은 이미 증명된 명제니까. 8번 봅시다. 오늘 이 문제 나와요? 호시슈발츠 나올걸요? 아, 너무했다. 증명 문제 제대로 써야 돼요. 증명 문제는 안 됐어. 그냥 최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산술평균 기억. 찍어야겠다. 혹시 말고
숙제를 안 해서 좀 힘들긴 해. 제시보고 하면 되죠. 여기는 제시가 너무 헐렁해요. 여기 제시가 너무 헐렁해요. 물론해. 그냥 답만 외워가지고 쓰고 대충 풀이 아무거나 쓰고. 풀이도 똑같이 보여야지. 아니 근데 그 제시어는 풀이 안 보잖아요. 시험 풀이 안 봐? 네. 답만 나면 돼요. 풀이 좀 써봐. 그러면 문제 다르게 낸다. 일부러 그 똑같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일일 테스트는 선생님이 직접 내잖아. 주말 테스트는 뭐 학원에서 직접 내지만 그게 그 15문제를 내는데 아무거나 막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 좀 괜찮은 문제들을 좀 추려서 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통과를 못했어. 그럼 재시험에서라도 다시 공부해서 다시 써보는 연습하라고 똑같이 내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또 내면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선행 과정은 천천히 가야지 급하게 갈 필요 없어.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언제도 왜요? 저 학원에서 마일리지나 보시면 주는 문제도 그거 분기 단위로 끊어서 주거든요. 이번에 못 받았어? 저번에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한 3개월 걸리지 않았어? 근데 막 주기적으로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끊어서 주는 거야. 나 벌써 많이 쌓여있어? 70 있어. 70 있어? 많이 쌓였네? 70인가? 아닌가? 어쨌든 그럼 전에는 145였어. 여름 학기 끝나면 주잖아. 문제 해서 시간. 자, 얘가 의미 아닌 유리수, 의미 아닌 실수고요. 실수. a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제곱 더하기 1이 25일 때 ab의 값의 범위를 해요. ab 값. 뭘로 갈까요? 생각해보자. 25. 얘 코시주발치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죠? 1의 제곱. 그쵸. a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왼쪽에다가 두 개 집어넣고요. a제곱 더하기 1제곱 b제곱 1제곱. 그럼 얘는 ab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쵸.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그럼 결국에는 얘 계산하면 25잖아요. 25. 그러면 이제 ab 이번에는 치환 안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전체 ab 더하기 1 전체 제곱 빼기 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네. 그렇죠? ab 더하기 1 그러면 양변에 2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ab의 몸이 근데 AB가 지금 의미 아닌 실수래요. 의미 아닌 실수니까 0은 되죠. 그 음수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걸러줘요. 그냥. 그래서 0까지는 포함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다음 12번. 오늘 또 무적 프린트 해야 되는데. 유지 12번 전부해? 네. 야, 맞아요. 쉬워요. 12번에 지금 문제 좀 왔거든요. 아니 다 해도 돼. 어차피 산술 기한은 산술 기한은 좀 많이 해봐야 돼. 또 시험 나오니까. 산수는 겁나 어려워. 근데 저는 뭔가 단기 암기력만 좋아가지고 그냥 장기도 괜찮아. 반복 좀 더 많이 하면 장기 기억이 오래 가. 근데 지금 반복을 많이 안 했어. 외우면은 이제 막 거의 다 잊어버려요, 다시. 누구나 그래. 반복만 하면 돼. 자, xy 최대값 버려.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곱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곱이 작다 쪽으로 돼 있으니까 곱은 보통 최대값을 구하는 게 나와요. 그럼 위에 있는 거 얘로 바로 그냥 써버릴까요? 얘 두 개로 산술 기하를 써보는 거야. 얘 주인공 잡고 x 더하기 4 y는 2배의 루트 4xy에 들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럼 지금 얘가 이제 10이잖아요. 12.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얘는 6. 얘는 2루트 xy. 되겠죠? 또 3 되겠죠. 양변 제곱해도 돼요? 양수니까 제곱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xy.
최대값은 9가 되겠죠. 2번 한번 해볼래? 2번 해봐. 모양 만드는 건요 사실 그때 너무 달라서. xy가 1이고 x분의 2 플러스 y분의 8의 실수값을 구하시오. 나 통분을 해줍시다. 바로 산술기하는 안 되나 이거? 충분하네. 둘 다 해보세요. 오늘 산술기가 되게 쉽게 냈어. 패턴만 아시면. 오늘 산술기에 방금이죠. y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x 곱하기 y가 1이라고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써봐. 산술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보세요. 보일 거야. 안 보이면 다른 걸로. 근데 아니 두 개 곱표로 나와요. 누구 나와요? 너 써봤어? 안 써봤지? 안 써본 거 아니 지금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안 써봤지. 봐봐. 얘 그대로 산술기에 펴볼까? 아니면 통분해 하는 것도 괜찮아. 두 통분했어. 개를 하는 거예요 산술기를? 두 개로 했는지 통분한다고 했는지 아직 몰라요. 통분 안 해봐서 몰라요. 물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보이겠지만 통분도 해보고 그냥도 해보고. xy가 16, xy가 1이니까 16보다 8보다 이거 너무 쉽네요. 저 해보니 별거 아니죠. 8. 통분 안 하고 해봤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볼게요. 자, 이 두 개 바로 산술기에 써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2배 어떻게 돼요? x, y분의 16 이렇게 되네요. xy가 얘가 1이니까 그렇죠? 얘 계산하면 8 최소값. 통분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x, y는 자 이거예요. 2y 더하기 x, 8x 이거 돼요? 일단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8x 더하기 2y 이렇게 바뀌네요. 얘에 대해서 푸시 써봐요. 그러면은 2배 아니 16xy죠. 되네.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시면 돼요. 다양하게. 자, 3번 해보. 3번 한번 다 해보세요. 오늘 이거 시험 나오니까 알면 쉬운데 안 해보면 어려워요. 내도 산술기 한번 내야 돼요? 보통 이제 x, y가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산술기야 쓰라는 게 좀 있죠. 페이크 푸시 슈러츠 나올 수도 있는데 산술기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푸시. 근데 루트 안의 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주를 나오니까. 다 했습니다. 3번 다 했어요? 4번 내야 돼요? 3번 먼저 해볼게요. 3번 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얘 두 개로 푸시가 뭐냐? 산술기에 써봤어요? 네. 좋아요. 해보세요. x제곱 일단은 근데 산술기에 쓰려면 두 개의 주인공이 둘 다 양수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y제곱은 2배 2x제곱 y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뭐죠? 2 4죠. 4 그럼 4네요. 네? 4요. 4니? 9, 4 아니잖아. 얘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4 2 루트 8이니까 4 루트 2. 4루트 2, 4루트 2 그러네요. 얘 맞아요? 네. 그렇죠. 바로 쓰니까 바로 되네. 4번 되세요? 4번도 산술이요? 일단 그렇죠.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기를 썼어요? 네, 거기. 그러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나잖아. 그럼 변형을 좀 해봐야 돼요. 변형을 해봐야 돼요. 통분해볼래요, 통분? 그거는요? x, y분의 x 플러스 y. 이 x 플러스 y 아니고 x 플러스 y. 그렇네. 그럼 얘가 분자가 4네요. 그러네. 그냥 그지. 그러면 또 이제 뭐예요? 2분의 루트 x, y, 1의 2다. x, y를. 여기에서 선수얘기가 써야 되겠죠. 이게 뒤질 것 좀 많이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쓰면 x 플러스 2y가 루트의 2xy. 딱 4니까. 얘는 연결 제곱하면 4. 2보다 최소값이 되면 xy가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2니까 2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중에 좀 더 이제 공통수학 특심화 같은 거 할 때 선수기하 평균은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선수평균기하 평균은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 조건만 만족시켜서 얘네가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이런 걸 이제 억지로 껴맞추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것저것 해보면 다 되죠. 오늘 시험에 다 나오는 이런 게 오늘 많이 냈어. 선수기하. 선수가 많이 내시면 안 되죠. 왜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쉬운 거. 선수기하 대신 삼각형면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 내주시면 돼요. 오늘 조형 안 됐어. 집합부터 됐어. 근데 그거 은근 원형 방식이랑 그거 재밌는데. 그쵸. 좀 익숙해지면 너무 재밌어. 14번. 높이가 450이고 높이가 9인 직면의 제곱형상의 오른쪽과 같이 적선을 따라 끈을 묶으려고 한다. 애들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기로 할 때 최소 몇 cm근? 자, 그럼 지금 알 수 없는 게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지금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가로 세로 길이를 x, y로 놓을까요?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으면 여기는 9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부피식이 뭐야? 9xy가 부피잖아요. 부피는. 그 부피가 450이에요. 여기서 힌트 하나가 xy 값은 50이라는 걸 하나 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최소의 끈 길이니까 끈의 길이, 점선을 전부 더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죠? 이쪽 사각형의 둘레. 얘가 몇 개 있어? 얘가 한 개죠. 네. 이렇게 가로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 둘레는 y랑 9, 2과 2, y가 9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끈의 길이를 놓으면 얘는 밑에 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아래 것까지 해야죠. 끈을 둘레를 친 거니까. 그러면 y 더하기 9.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둘레가 몇 개? 두 개 있네요. 그쵸? 그럼 그 둘레는 x 더하기 9죠? 그럼 x 더하기 9에다가 2배를 하면 한 개가 나와요. 그러면 4배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4x 더하기 2y 9, 54, 54만 플러스 54. 얘 최소값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 두 개로만 산술기하를 써볼까요? 두 개로만 산술기하를 써요. 근데 우리 얘도 좀 따져봅시다.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갈게요. 2배의 루트 4x 2y니까 8x y고요. 근데 54만 똑같이 더해주면 산술기 표현 쓴 거죠. 그럴 때 xy 50이니까 5, 8에 40, 400이네요. 그러면 20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40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20으로 나오죠, 20. 그럼 40, 95, 94. 94보다 크거나. 맞나요? 네. 맞나요?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오히려 쉽죠. 응용 문제는요, 일단 미지수 두 개 넣고 조건 찾은 다음, 조건식 하나 찾은 다음에 산수율 기하평균 먼저 적용시켜보고 안 되면 코시하면 돼요. 그죠? 유제 15번. 여기서 무슨 문제인가요? 상기평 평 코시가 나오겠네. 호시 자, 넓이가 10인 삼각형 ABC, 형 BC 위에 적혀 있대. 대충 그려볼까요? ABC가 ABC가 있고요. 네, 넓이가 얘는 10. 그리고 BC 위에 점P가 하나 있대요. 점P가 이렇게 떠지면 ABP는 얘죠. 그 다음에 ABC, 넓이가 각각 S1, S2. 얘가 S1, S2. 이렇게 가요. 보고 있니? 네. 근데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의 최소값 쓰고 얼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구하려면요 일단은 S1 더하기 S2가 몇이에요? S1 더하기 S2가 1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S1 더하기 S2가 10. 그럼 얘는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코시 써도 되나요? S1, S2가 그냥 양수잖아요. 양수라는 거 실수니까 얘는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럼 모양 만들어 봅시다. S1 더하기 S2. 자, 그럼 얘가 오른쪽에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제곱제곱이 없잖아요. 그쵸? 네. 여기 놓고 왼쪽은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알고 있는 거는 S1 제곱 S2. 이 모양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얘 모양이 될까? 사실 1 곱하기 S1, 1 곱하기 S2 11이죠.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럼 코시가 얼마나 되네요. 그럼 계산하면 2고요 2에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 얘는 10이네요. 그러면 100이죠. 그러면 S1, 2 S2 제곱 50보다 그거나 같다. 뭐 구하는 거죠? 최소값? 최소값 50. 모양 만드는 거 바로만 먼저 선택하면 쉬워요. 알겠죠? 정석 끝. 자, 이 봅시다. 풀 때까지 질문해 봅시다. (661부터) 많이 했죠 우리? 진도 괜찮죠? 영재 질문합시다. 많죠. 되게 많죠. 명제 추천해봐요. 네? 일단 명제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총? 두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아, 세 가지. 처음에 뭐야? 직접 그냥 증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물론 들어가요? 대? 네. 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아, 네. 대우 말고 이제 좀 너무나 당연한 명제 있죠. 그거 증명하려고 할 때는 뭐 쓰죠? 당연한 명제를 증명하려고 해요. 보통 얘가 자연수임을 아니 얘가 무리수임을 설명. 걔가 그 반대로 두면 되는 거지. 그거 뭐예요? 그걸 뭐라 부르는 몇? 귀. 아닌가? 아, 기류법. 기류법. 기류법은 어떤 걸 사용하는가? 명제 어떤 성질을 사용하는? 명제. 대우야, 역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렇죠. 부정 명제를 이용한 게 기류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스토리를 가져가야 돼요. 마구잡이를 하면 되게 짬뽕 되거든요. 질문은? 어차피 필요충 무조건 다 외웠을 거고. 704번이랑 704. 705번이랑 691번이랑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 682번이랑요. 여기 역순으로 하네. 일단은 이거만? 군대까지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일단 해봅시다. 682. 그다음에 그 뒤에 거 이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문제 써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외웠던 거 그냥 적용을 시키면은 웬만큼은 될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찾아보고 진짜 질문하고.
그 숙제 하려고 갔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그게 별점 아니야 별점? 결정도 하면 근데 이거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는데 왜 문제 볼게요 안 된다며? 할 수는 있는데 기시간 맨날 하고 가 진짜 금방 하지 볼게요. 자 682 지금 P,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참이 되려면 무조건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성 조건이 돼야 되니까 not P라는 애가 Q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진리집합이 맞죠? 그러면 not P 먼저 봅시다. 자 not P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꾸고 등호가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절대값이네. 절대값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그려? 제곱해야 돼. 아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치기. 제곱은 하수들이 하는 거야. 제곱은 어떤 데 하냐면 루트랑 같이 있을 때 루트 때문에 하는 거지. 제곱은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이 싫어야 돼. 그래서 얘는 암기 방법에 적용되는지 생각해봐야죠. 암기 네. 적용돼 안 돼? 돼요. 되네요. 왜냐면 A가 상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모아지는 걸로 x-1이 -a 붙인 것보다 크고요. 이거보다 작다. 그럼 양변에 1 더해줘요. 그럼 1 빼기 a 그리고 얘는 a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말했습니다. 그럼 얘가 낮피가 풀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도 풀어봐야겠죠? Q는 그냥 그대로 또 암기 방법 적용이 되네요. 그럼 x 더하기 2가 -9보다 크거나 크고요. 보다 작다. 그럼 x 양변에 2를 빼줘야 되겠죠? -7, 얘는 7, 3. 얘가 나 Q. 그럼 얘 범위가 얘 안에 쏙 들어야 돼요. 그죠? 수직선으로 해볼까? 그러면 -7부터 3까지의 범위가 이제 Q가 되고요. 그러면 P가 얘 안에 쏙 들어가죠. 나 P다. 나 P가 어떻게 그러면 -1 -A 얘는 A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1 -A는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같아도 돼요? 그렇죠? 등호가 없잖아. 둘 다 없으니 같아도 되고요. 동시에 A 더하기 1도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요. A는 2입니다. A 2에요? 그래서 A는 6보다 제거나 8인가요? 그 다음에 A는 2보다 작다. 둘 다 만족시켜주는 거. A는 2보다 작다가 둘 다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A는 양수니까 뭐야? 0보다 크다. 최대값은 잠깐만요. 등호가 이거 등호 넣어줘야 되죠? 그쵸.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되니까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하면 이게 귀찮아서 안 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절대값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시고요. 절대값은 항상 구성표까지 따라다녀요. 691 중문제 P, Q 또 나 P면 나 P다. 이거 해봐 지금. 둘 다이지. 좀 귀찮아서 하는 거 딱 보이네. 근데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야 돼요. 다시는. 네? 나시면은 마이너스. 아니죠. 부호는 바꿀 필요 없고 그 등호, 부등호 방향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모아주는 거 쓰면 안 돼. 나시면은 벌려지는 걸 바꿔야 되죠. 그쵸? 좀 안되네. 정답은 2. 2. 잘하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맞아요? 맞아. 5이에요. 풀어서 맞춘 거 맞지? 네. 잘했어. 넘어가도 돼요? 네. 그럼 704 풀어보세요. 704. 7로 4요. 네. 3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번이에요. 그럼 주관식인데요? 다시 풀어봐. 써야지구나. 에라이.
그것도 잘하죠. P면 Q에 대한 추론 조건이다. 응? X-A가 이렇게 되고 얘 안에 얘가 지금 2에서 4 얘가 어제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야? 등호 있어 없어요? 있죠. 둘 다 있고? 네. 맞아요. 고! 야. 다시 원을 다시 해봐. 야. 집에 전화해 진짜. 야. 풀 수 있는 거 안 풀었다고. 오, 예. 너무 어려운데. 딱히 외울 필요도 없이 다 기억이 나죠? 그 선생님 암기하는 게 우리 유치하지만 다 기억이 나요. A보다 작고 B에서 여기다 하면은 앉아지지 살고 네. P는 Q이기 위한 하면은 P에서 Q한테 화살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 주격 조사 붙으면 무조건 세 쓰면 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라고 할 때 P가 얘를 담고 있다. 좀 어려워 보이네. 그러면 일단 A는 이렇게 not P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면 할 것 같은데. 안 되면 수직성 해보자. 나 나는 어떻게 보여? 나달 반대로 뒤집으면 되지. X가 B보다 작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게 뭔지 알겠다. X가 크다 또는 X가 B보다 작다. 대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우 적용 가능해요. 대우를 써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원래요. 정답은 제로. 오, 어요? 안 해도 돼? 이거 이지까지 하죠. 그래, 한번 넘어갈게. 좋아요. 그러면 705까지 풀었어? 아니요, 최고
7까지. 7까지. 그러면 뭐 그럼 15개 들어있어요. 쉬는 시간 이용해서 좀 해보고요. 30평 이제 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함수 나올까요? 함수. 아유 함수. 함수 쉬워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났어요. 야, 오랜만에 목차 좀 볼까? 오늘 목차 테스트 좀 해볼까? 저번에 했잖아요 또 해요. 저는 잘 왔어요. 저번에 또 했나? 공통 2? 공통 1 한 거 아니야? 수고했어요. 그래? 오늘이랑 안 했어요. 나중에 합시다. 쫄면 대표. 그다음에 집합은 식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집합 집합, 연산 연산 법칙. 법칙, 그다음에 문제와 명제와 조건, 조건, 그다음에 명제의 증명, 증명. 우리 여기까지 한 거야. 그다음에 함수, 네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역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아니면 무리함수 아니면 다항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9단원 보시면요, 9단원은 이제 함수 자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함수가 어떤 종류들이 있냐, 이런 것들 구분할 거고요. 10단원은 이제 함수끼리 지금 연산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앞서 함수 연산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먼저 나와요. 이제 합성 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얘만 교과서에서 정의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별로 따라서 달라요. 알겠죠? 왜? 선생님, 로그는 언제 나오나요? 요거는 이제 대수 파트 할 때. 요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이거 심화까지 하고 또 여기 뭔가 안 나와요?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새로운 거 뭐 나와요? 여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치? 공통수학주가 되게 쉬워. 새로운 거 막 그런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 표시하는 거? 표시야? 새로운 뭐 연산이나 뭐 숫자? 수? 네, 이렇게. 여기 없어. 그냥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니까 다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함수 그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공통수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명제, 집합 이런 거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잘못 외워서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 좀 중요하죠. 3페이지에 평면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잘 찾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함수 들어갑시다. 그러면 9단원 함수 몇 페이지죠? 160페이지죠. 160. 자, 함수 우리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요? 언제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1학년 사실 때 맞아요. 원래는 처음 배우는 거는 이제 중1 때 뭐 배워요? 정비례와 반비례. 반비례. 사실 그게 함수인데 중1 때는 함수라는 용어가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중1 때 사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함수가 등장해요. 2학년 때 함수 있어요. 2학년 1학기 뒷부분에 있어요. 직선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1차 방정식은 연립방정식 배운 다음에 이제 직선의 그래프 이걸 배워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함수라는 단어가 이제 언급이 돼요. 직선은 무조건 함수잖아요. 그래서 한 개 안 되는 게 있고요. 자, 근데 함수가 도대체 뭐냐? 기억날까요? 함수는 되게 우리가 길어요. 사실 정의를 완벽하게 하려면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뭐 x, y의 두 집단에 대해서 뭐 x로 해서 y로의 대응을 사실 함수라고 하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대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는 뭐다? 대응이다. 대응. 자, 대응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원활한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 원초적으로 가봅시다. 함수가 뭐야? 함수요? 함수입니다. 함수가 뭐야? 모르죠? 왜 함수라고 불러? 함자가 무슨 함자인데? 함자요? 잠수 함자요. 잠수함이요? 잠수함. 그럼 잠수함에 쓰이는 그 함자가 뭐야? 모르죠? 몰라요. 함자가 상자함이라는 뜻이에요. 상자. 옛날에는 함이라고 하면 좀 귀중품을 담은 그런 상자 중에서 귀중품을 담는 상자. 걔네들을 함이라고 불렀고요. 사실 잠수함,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통으로 되어 있잖아. 상자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상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얘를 왜 함수라고 부르냐? 우리 초딩 때부터 기억을 해보면 여기 네모가 있고요. 곱하기 2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에 입구가 있고요. 출구가 있어.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 6이 나오고요. 4를 넣어. 오! 8이 나오고. 이게 사실 함수였죠. 그래서 초딩 때 배웠던 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자판기도 함이죠. 그렇죠? 자판기에다가
콜라 버튼 있고 사이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게토레이 버튼, 커리 버튼이 있어요. 자, 콜라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입력을 한 거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뭐가 나와? 출력된 값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대응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함수라는 개념이 없으면 컴퓨터가 나올 수도 없고요. 휴대폰 있죠. 휴대폰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어플에 앱을 누르면 네이버 층이 뜨잖아요. 그것도 다 함수예요. 그렇죠? 함수가 지네. 그렇죠. 함수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함수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콜라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콜라 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가 같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 자판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망하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잘못됐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함수가 잘못된 거죠.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좀 뭔가 신기하게 그 자판기에서 위에 걸 뽑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 걸 같이 쳐가지고 아래 것도 같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걸 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입력하면 무조건 하나의 값이 입력돼서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이다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얘도 잘못된 거죠. 그럼 얘도 함수의 요건에 만족을 보실게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값을 넣으면 무조건 하나의 값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함수의 요건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직선 함수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그럼 x 하나의 값을 이렇게 쭉 대입했더니 y 값이 대응돼서 딱 하나 나오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현희 씨 원이라는 걸 볼게요. 자, 원을 볼게요. 자, 원은 x 값을 하나 더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y 값이 동시에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아니죠.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원함수가 아니라. 원의 분류. 그렇죠. 원의 분정식을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요건이 되면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한 함수라고 하면, 자, 유리한 함수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배웠어. 이런 것 이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반비례 함수를 사실 유리한 함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반비례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서 가운데 있는 점이 이동돼 있을 때, 그래프가 이동돼 있는 거를 유리한 함수로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걔는 함수.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얘는 y값이 하나씩만 나오죠. 네. 근데 y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 함수 아닌가? 사실 하나라도 안 나오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는 y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미 x값이 제외가 되는 게 있어. 뭐야? 분모에 0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자체적으로 0은 못 들어간다. 0은 존재하지 않는다. x는 0을 가질 수 없다 라고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안 나오네 해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근데 y가 얘는 y값이 안 나와요. 그렇죠? x가 0일 때 자체를 x가 0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로 들어가요. 좀 헷갈리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 기억나세요? 네. 그럼 얘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죠. 그렇죠. 당연히 일단 함수를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함수겠죠. 그럼 얘는 x값 하나 넣었어. y값 하나 나오고요. 근데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이 2개 나오네? 그럴 수 있죠. 이건 함수야 아니야? 그것도 함수. 이것도 함수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자판기 보시면 우리 저 어떤 자판기에 펩시콜라 2개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펩시콜라 잘 팔리니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을 입력해도 펩시 나오고요. 2번을 입력해도 똑같은 게 나왔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y값에 대해서 2개의 x값이 같지만 y는 상관없어. 전혀 y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집어넣는 애만 신경 쓰는 거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의 값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음에 고찰을 좀 해봤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160페이지 함수의 정의. 자, 이를테면 주식합 x, y에 대해서 x, y 이렇게 되고요. 그럼 x에 속하는 각 도시, y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인지 조사를 하면 화살표를 짝을 지어보면 오른쪽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어떤 관계에 있는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y지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다. 대응에 대한 형식 싫었어. 대응을 설명하고 있어요. 집합을 설명한 게 아니게 함수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뭐가? 맞죠? 대응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함수는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x에서의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자, 위의 대응에서 집합 x의 원소를 하나 정하면 그 원소에 대한 집합 y의 원소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있죠. y의 원소가 반드시 형성된 오직 하나만 형성된 결정된다. 늘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항상 그래? 네. 아니야, 항상 아닐 수도 있어. 대응이라고 해서 항상 얘가 하나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1, 2, 3 이렇게 있고요. 얘는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냈어. 그럼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응이란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아니지만 자, 이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번에는 대응이 돼요. 그렇죠? 그럼 대응이 되는데 함수의 요건 만족시키나요? 만족 안 시켜? 왜?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 갈 거야.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과 하나의 가져.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y를 원소를 반드시 하나 또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결정될 때 얘를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합 x에 해석한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형태. 한번 읽어봐야 돼. 나중에 어차피 읽을 일이 없을 거야. 문제 풀기 바빠서. 예, 이번도 읽고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함수 표시 방법. 자, f 땡땡. 여기만 표시해보세요. f 땡땡 x에서 화살표 y 화살표고요. 또는 x에서 y 화살표하고요. 함수 이름을 위에다 적는 경우도 있어요. 화살표 위에다가. 이거는 여러분 조인이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무슨 표시구나 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f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 x의 집합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y는 fx. 자, 그래서 사실 fx가 뭐야? 한 모양이지, 함. 아닌가요? 그래서 f는 그냥 기호야. 함수의 이름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괄호가 뭐야? 얘가 한 모양이죠, 함. 그럼 이 안에 x를 집어넣어. 그럼 x의 값을 따라서 얘가 y를 이렇게 함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f는 그냥 뭐 펑션, 함수의 이제 머리 글자 가져오는 거고요. F는 퍽혀. 그래서 여기서 fx 전체를 함수값. 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얘가 지지고 곱고해서 그럼 얘의 전체를 함수값이라고 지고 보면요. 함수값. 그럼 얘가 또 y랑 같다고 났잖아요. 그럼 얘도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값, 갑자가 붙으면 무조건 y를 얘기하시면 그렇죠? 자, 161페이지.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박스를 가서 갈게요. 박스를 봅시다. 자,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함수가 나와 있죠. 그럼 함수값,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 자세한 용어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자, 볼게요. 자, 이제 y는 3x. 자, 이것도 함수를 볼 수 있을까요? Y는 당연히 함수죠. 얘도 함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함수 이름을 붙여서 x를 한 거예요. 가로가 내려서 하는데요. 사실 얘 자체가 이제 fx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얘 함수야. 근데 Y는 3도 함수죠. y는 3. 걔도 함수를 보내주면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넣어요.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나오는 거죠. 지수곡부에서. 자, 그럼 이제 x를 뭐라고 불러? x는 변하는 수죠. 네, 그래서 변수야. 근데 얘는 우리 독립적으로 어떤 수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 변수라고 부른다.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다. 자, 근데 x의 값을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돼요? 나와. 알아서 결정돼서 나오죠. 네. 그럼 얘 독립적이야, 종속적이야? 종속변수. 그래서 얘를 종속 변수라고 부른다. 종속적 숫자. 종속적 수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지원해서 있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불러. 근데 이런 용어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종속적 숫자 있지 않나요? 종속적 수가 처음 들어보네. 아닌가? 생겼어? 선생님 공부해보고 못 들었어요. 자, 볼게요. 그 접속사에서 상한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런 게 있어? 처음 들어보고요.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1, 2, 3, 4 이렇게 있고요.
A, B, C, D, E. 자,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할 거야. 자, 우리 독립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모함을 집합을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자, 정의역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역자가 구간 역자예요. 구간. 그러니까 x에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걸 여기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사실 집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을 쓰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집합 표시하셔야 돼요. 진리집합이라고 봐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야? 저스티스가 아니라 그 정의하는 거. 그렇죠. 정의. 이름을 붙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정의.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되는 x의 구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은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면 보통 모든 실수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구간 전체를 정의역에 보여. 자, 그 다음에 y도 어떤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좀 정해져요. 그럼 얘는 x의 애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공공시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받을 수 있는 집합을 얘는 공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함께 공짜를 써. 함께 공짜. 공공시설 할 때 그 공짜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롯데월드에 갔어. 롯데월드에 갔는데 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공공시설인 거죠. 그쵸?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회전목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로 스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특구도 있고요. 아틀란티스도 있고요. 신바트의 뭐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이용했고요. 얘를 이용했고요. 얘를 이용했어. 자, 이렇게 받은 애는 되죠. 사용이 된 애들. 얘는 값이 정해져서 독립변수에서 값이 정해져 있어. 값은 한자어로 시자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1이 A한테 주고요, 2가 A한테 주고 3은 B, 4는 C를 이용했어. 그러면 화살표를 받은 애들, 실제로 값으로 출력되는 애들, 얘 자체를 모아는 것을 치역이라고 해요. 근데요. 네. 그러면 공역은 어쨌든 다 전체 다 공역인 거예요. 그쵸. 주어진 범위들, 공역. 그러면 저 받은 애들은 공역 2과 치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저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공역 내부에 전부 존재하죠. 그렇죠. 만약에 공역이 없는 애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경우가 있냐면 갑자기 F 이런 게 있어. 얘는 공역이 안 들어가. 근데 4번 애가 갑자기 롯데월드를 벗어나서 에버랜드를 가서 뭘 타고 온 거야.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롯데월드 입장에서는요, 야, 4라는 애는 값을 안 가져. 그럼 얘는 함수의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해. 안 해. 그래서 F라는 것을 타고 왔지만 롯데월드 입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값을 못 가져.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자판기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하나라도 안 나오게 되면 얘는 함수의 요건에서 아예 배제가 돼. 함수가 안 돼. 하나라도 안 돼. 그냥 자체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얘 함수가 아예 얘 때문에 함수의 요건을 벗어나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하나가 정의역에서 하나가 그 공역에서 두 개를 이렇게 둘 다 가리킬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잘하는 애가 이렇게 C한테도 주고 D도 탔어요. 자, 그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안 되죠. 자판기를 이제 버튼 하나 누르는 거야. 4번이라는 걸 입력해서 사이가 별로 같이 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건데요? 선생님 아까 공역 아닌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F 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를 공역에 있는 거를 주고 네. 나머지 하나를 공역에 없는 거를 줘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함수 자체, 어차피 수학에서는 이런 게 등장한 적이 없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수수의 값을 가져. 우리가 좌표표면으로 보통 이제 표시를 된다면 다 실수범위야. 근데 얘가 실수범위를 벗어나서 준다? 그럼 문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수를 갖는다? 실수와 허수를 갖는 경우도 없고, 동시에 갖는 경우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이 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공역이 아닌 애를 가지면 사실 함수를 값을 안 갖는다 라고 봐서 함수가 요건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롯데월드에서 에버랜드에서 그걸 타고 TX 플러스 여기죠. 여기 신는 거 아니야? 여기 보죠.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 하지만 1번 친구와 2번 친구가 같은 거를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Y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역이 중요해요? 치역이 중요할까? 여기서는 치역이 중요해. 그래요, 맞아요. 치역이 중요해. 왜냐면 공역이 보통 잘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공역이 굳이 막 주어지고 막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역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박스 볼게요. 자, 박스에서 오른쪽 그림에 친절하게 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x가 이제 정의역, 그 다음에 y 전체를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화살표 값을 받은 애들, 선택받은 애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역자가 붙으면 전부 집합 표시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함수 정리 표수.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이게 사실 함수의 진짜 정의야. 네,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를 f라고 할 때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함수 전체 정의야. 근데 우리는 이걸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x에서 y로의 대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f에 의하여 x 원소에 x에 y에 원소 y가 대응하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잘 한번 눈을 많이 익혀보세요. 그래서 뭐 y 함수의 쭉 읽어보시면 뭐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한다. 구분할 필요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바로 이번에 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y를 함수의 뭐 공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전체 뭐 부분 집합 됐고요. 이런 거 읽어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62페이지에 보기 1번 좀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보기 1번에 가로 1번. 자, 여기서 대응이 집합 x에서 y의 함수인지 아닌지 말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끌고요. 말해볼까? 자, 1번 함수예요. 1번 내용 함수. 함수 내용, 그쵸? x의 원소가 y의 원소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의역 뭐예요? 정의역이요? A, B, C, D. 그렇죠. 집합 표시를 하셔야 돼요. 집합 표시하고 A, B, C, D. 자, 공역 누구예요? 공역은 P, P, R. Q, R, 네? S. 공역. 아, 공역. 공공시설. P, R, S. 치역은? 치역은 P, R. 그렇죠. 치역이 PR이죠. 자, 가로 2번 함수예요. 이거 함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정의역에 있는 게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이라는 애가 값을 반드시 가져야 돼, 한 개는. 근데 아예 못 가는.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CX를 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정의역 치역을 논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3번. 맞아요? 얘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요, 여기 2에서 그렇죠. 얘가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a, b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안 되죠. 자, 맞고요. 그래서 정석 중간에 이제 빨간 글씨 있죠? 읽어볼게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이면 자,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y의 원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밑줄. 그 다음에 2번 x의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뿐 밑줄. 오직 하나뿐 밑줄.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x의 원소는 반드시 하나의 화살을 무조건 써야 된다. 하나만의 화살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시면 그냥 대입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F0, F1, F2 값을 구하세요. 그럼 가로 1번은 X자리에다가 0, 1, 2 대입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도 대입하면 되고요. 3번도 대입하면 끝내요. 할 수 있겠죠?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풀어볼까요? 보기 3번. 보세요. 3번. 보기 공부만 하면 쉬는 시간이 올 것 같네요. 얘 치역을 구하시고, 그러니까 받는 걸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 2, 3. X는 정수리요. 됐습니다. 뭐뭐 나요? 0, 1, 1, 2, 3. 그렇죠. 너무 쉽죠? 정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해요. 만약에 정수 조건이 없고 실수 조건이요? 그러면 치역도 범위 형태로 나와야 되죠. 부등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163페이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64페이지 가볼게요. 보기 4번도 좀 볼게요.
자연수 n을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무한 집합이네요. 그렇죠? 함수 f를 n에서 n으로 갈 때 fx 함수의 정의는 x 제곱을 한다. 그때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역은 자 우리 여기 읽어보세요. 연구의 세 번째 줄이다. 그래서 정의역 표시하는 방법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x는 자연수다. 공역은 y와 y는 자연수. 자 그리고 치역은 맨날에 1, 4, 9, 16 그러니까 1, 2, 3, 4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별거 없고요. 자 보기 5번이 좀 중요해요. 보기 5번에 별표 하나 찍으시고요. 함수의 정의역 구하시오. 자 1번 정의역 한번 찾아주세요. 근데 공역은 자연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냥 공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값을 계산 전부 그냥 나열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 사실.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함수에서 봤을 때 공역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시험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공역을 구하시면 그러면 무조건 자연수가 맞는 거예요? 공역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모든 실수가 공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정의역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 5번. 공역 구하려면 거의 안 나와요. 나온 적 못 봤어요. 정의역으로 시합도 구할 수 있으면 그러세요. 얘가 정의역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네.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가로 1번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자, 이거 정의역 판단하는 건요. 자, 우리가 정의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허수는 우리가 취급 안 해요. 이 허수는 우리 자폐분명히 표현을 못 해. 그래서 무슨 복수평면 이런 거에는 표시를 억지로 하겠는데요. 이 기본적인 자폐평면은 실수만 취급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x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걸러야 돼요. 자, 식을 보세요. 자, x에 대한 식을 봤을 때 x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어 없어? x의 실수 중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땡땡하고 x바 x는 모든 실수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버릴 게 없잖아요. 자, 그럼 얘 치역은 어떻게 볼까? 치역도 연습해볼게요. 치역. 자, 우리 치역 제일 어차피 치역 구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치역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얘를 그래프. 치역도 구해야 돼요? 보통은 지금 여기 문제는 없는데요. 치역 구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사실 이 x축에 접하는 놈인가요? 맞죠? 그럼 접하지 않는데 얘 완전 절수 바꾸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x 절반은 4분의 1 필요하고요. 아니 4분의 1 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필요해요. 그럼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맞아요? 혹시 여기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치역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y의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치역 y바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식만 보고 나오면 좋아. 근데 안 되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정의역에 의해서 그래프를 잘라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2번 해보세요. 정의역 그래프, 정의역. 가로 2번이요? 네. 몇 번만 해보면 이거 껌이야. 얘가 실수예요. 일단은 정의역 범위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 깔아주고 가는 거고요. 모든 실수.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왜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허수 나와. 허수구나. 허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y 값이 허수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는 안 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여기보다 나올 수 있어요. 색 뭐예요? 네? 뭐 나와요? 그 x가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오죠.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죠.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으니 일단 모든 실수 깔고 가는 거고
식을 봤을 때 얘가 실수 범위가 나오면 y도 실수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x에다 만약에 3 넣어봐. 그럼 y 값은 허수 나와요. 그럼 좌표 평면으로 찍을 수도 없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 값을 못 갖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의역이 제한이 이미 된 거야. 식 자체에서. 그렇죠? 이게 좀 어렵거든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미 x를 걸러낸 거야. 정의역이 짧으신 거야. 그래서 함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얘는 정의역 부분 무조건 어거지로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나왔어. 그럼 얘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하지만 이미 식 자체에서 걸러낸 거야. 정의역을.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3번 더 해보세요. 3번. 정의역 왜? 이거 쉽잖아. 여기가 왜? 이거는 해봐. 그냥 x가 x는 X가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2도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그렇죠. 얘도 이제 범위 x 정의역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실수인데 그 중에서 딱 식에서 봤을 때 x 1 들어가면 안 되고 2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y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 자체에서 걸러내는 걸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까먹을 텐데 꼭 기억 좀 살려보세요. 보기 5번 별표 쳐놨죠?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요. 자, 우리 밑줄만 치세요. 자, 서로 같은 함수다. 자, 그러면 박스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삼각형. 두 함수 모양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yfx, gx가 같을 때 여기다 쭉 해놓으세요. 이때 두 함수는 fg 서로 같다 라고 놓고요. 함수에서 등호로 넣으면 같다는 뜻이야. 이거 이따가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10분 뒤에. 숙제 할까요 그냥? 네, 원래. 다 뺏기면 되겠죠. 나 그렇게 들어본 거야. 너무 배고파요. 너무
지리자. 자, 느낌 있잖아. 여기다. 아이, 먼지다. 예. 에이씨. 작동 금지예요 이제. 야, 호흡기에 다 들어간다. 바람 물질. 만지면 안 돼요. 이거 손좀 씻고 오면 안 돼요. 맛있어. 아이씨, 안 들어와? 볼게요. 손좀 넣을래. 뺀지. 이거 소화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 빼는 시간 잡고 나중에 불났을 때 이제 우리 누가 빼놨나 했더니 유인이가 정리했구나. 저안 알려줬어요. 이거 빼는 거 어떻게 나중에 이상식 저 처음 뺀 거예요. 혹시 마. 아니 진짜 이거 이걸 누가 빼? 다른 사람들이 빼요. 빼보는 사람이 빼는 거예요. 갑시다. 저는요. 어디였지? 뭐해? 이렇게 없어. 할게요. 못 할게. 자, 정의역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fx는 x고요. gx는 x제곱이야. 얘네 같은 함수가 아닐까요? 모양이 다르네요. 아 그럼. 그죠?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 아니란 말이야. 자, 함수는요.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모두 치역의 값이 이제 y의 원소가 같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같은 함수야. 자,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잠깐만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요. 얘는 0일만 볼게요. 정의역의 원소가 0일이면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고요. b도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f에다 1 넣었을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g1도 1이요. 자,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뭐야 그거는? 어디 갔어? 수학핀이에요. 수학핀. 수학이 뭐야? 수학이 핀. 어디 갔어? 여기서 뽑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있잖아요. 구멍이 두 개던데? 네? 구멍이 두 개던데? 구멍이 두 개예요? 아니, 나중에 만약에 불이 나서 작동이 안 했는데 그 원인이 누구의 탓으로 증명 판단이 되면 그 아, 근데, 처벌돼요. 근데 작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핀은 작동을 하게 해주는 건데. 피는 작동을 못하게 반복을 하는 건데 이거 완전 핀 때문에 살짝 이게 살짝 새어 나가서 가스가 다 나갔어. 어떻게 돼? 안전핀 때문에 가스가 안 새어나가죠. 아니지, 안전 핀을 빼놓으면 아니에요. 그 안전핀이 혼자 발사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안전핀이 저기 두 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두 개 똑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막는 거지. 그 가스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전핀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를 진짜 건드리거나 이렇게 딱 눌러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고.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책임이 이제 항상 따로 이제 나이도 먹고 있잖아. 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거는. 그 학원이요. 야, 큰일 나 그거. 근데 그걸 안전에 대해서는요, 우리 생명에 관한 거는
장난치진 않냐? 아니 알았어.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거 그 제가 그 학원 밑에 시험 보러 가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왜 갖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냥 가져갔어요. 의심 받을 수 있어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함수 모양이 달라도 어때요? 얘는 함수 f와 g가 같다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등호가 사용하는 조건은 우리가 등식 아니면 항등식,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함수 그리고 복수수가 서로 같은 조건. 등식을 써도 걔네 쪽은 들어가지 않고요.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에 165페이지에서 그 네모 박스 거기다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두 함수. 자 여기다 아까 밑줄 쳤죠? 그 다음에 정의역 x 모든 옹수 x에 대해서 y 값이 같다라고 하면 서로 같다. 함수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기 6번, 7번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저기 166페이지 가보시면요. 뭐 함수의 여러 가지 예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 뭐 함수와 사상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데데킨트? 데데킨트가 누구죠? 읽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자식 167페이지 기본 문제 풀어보세요. 이번엔 다시 시작. 167페이지요? 추억이 겉도신 할아버지 할머니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거지. 지리죠. 안 지려. 네, 이거 더 빨리 해야 되는 거네. 답은 2번. 2번? 그렇죠, 2번이죠. 자, 1번 보시면 x가 x 플러스 1인 함수래요. 그러면 x에다가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 스탑하시고 함수 아니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함수 공역에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되네요. 그렇죠? 2 넣으면 4 있네요.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왜 안 되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짝수로 들어가면 3번 왜 안 되는지 좀 볼게요. 자, x가 짝수면 즉 x가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x가 2일 때 볼게요. 자, 그럼 얘는 x가 2면 2가 쏠 수 있는 건 이건 됐을 수 있어. 짝수한테 2와 4 함수 두 개 쏘야 되겠죠. 예. 그럼 얘는 함수 두 개 쏘면 함수의 요건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틀렸고요. 4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는 무조건 1로 간대요. 얘는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냐면요, 얘는 x가 0으로 가니. 네? 그쵸. 0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값을 못 갖죠. 그렇죠? 그럼 얘는 혼란이니까 넘어가세요. 자, 168페이지. 중이 뚫릴 것 같은데요? 빨리 풀어. 그만하고. 아니, 중이가 뚫릴 것 같아요. 풀어봐. 못 뚫으면 용수 나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마. 빨리 풀고 너 숙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진짜 오늘 다 남겨서 끝까지 시키고 간다. 몇분 안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알겠어. 선생님 알아서 좀 나갈게. 네? 안 돼요. 자, 그 다시 2번 다 푸셨죠? 아니요. 자, 우리가 이미 아니야. 아무. 비아로인.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 일단은 1, 그리고 F0는 1 플러스 F1인데 F1이 마이너스니까 F0은 제로다. X를 0 넣고 Y를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0 플러스 1인데 그러면 1이다. 0이고 그 다음에 2를 하려면 0이랑 2랑 0 넣으면은 F2 플러스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항등식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항등식처럼. 자, 그래서 xy에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한모가 행다 넣어야 된다. 자, 그럼 먼저 f0을 찾기 위해서 f 0, 0, 0, 0 가는가요? 그럼 x에다 0 넣고요. y에도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식에서 f0이 되고요. 얘는 0, 0, 플러스 f0이죠. 그럼 얘 안 된다, 그죠? 얘는 지금 f0이 다시 사라져버리니까 못 찾아요. 그럼 다른 거 넣어봐야 되겠죠? 뭐 넣을까? x에다 1 넣을까? x에 0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줍시다. 그럼 f의 값 찾을 수 있잖아. x에다가 0을 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얘는 f1이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플러스 f0이잖아요. F1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네. 그럼 F0은 0인 게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F0 값도 찾아냈으니까 이번에는 F 마이너스 1 찾아야 돼요. 그럼 0, 1 넣을까요? 0, 1, 0, 1, 0.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값 나오죠. 얘를 찾으려면 X에다는 1 넣고요. 0 넣어야죠. 0 넣고 Y에다가는 1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F0이니까 F0은 0이죠. 따라서 얘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넣을까? x에다 1 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까요? 그러면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2가 되겠네요. 그쵸? f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f1. f1 값도 구해놨으니까. 잠깐만, 1 구해놨나? 있네요. 그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넣어도 되는데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답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자, 169페이지. 자,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가능한 거는요, 순서상을 나타내서 좌표에다 찍으면 얘가 함수의 그래프 됩니다. 넘어가세요. 쉽죠? 순수하고 싶다. 자, 그럼 170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기하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읽어볼 필요도 사실 없어요. 자, 보기 1번 아래 보세요. 자,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 보십니까? 답은 근데 신기해. 1번과 1번 함수죠. 만 되겠죠. 1번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왜냐면 Y.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두 점의 이상에서 만나면 얘는 전부 함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2번 해보세요. 선 그으면 두 점 되죠. 3번도 안 되죠. 3번도 두 점에서 만나죠. 왜요? y축과 평행하게 선 한 번은 그어봐. Y축과 병행하기. 그렇죠. 왜냐면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4번도 안 되죠. 근데 아래 연구의 그림은 함수이 돼요, 안 돼요? 연구의 그림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3차 함수라고 불러요. 3차 함수 하고 싶다. 3차 함수, 4차 함수, 수투, 고의 과정. 대수 끝나고 해, 대수. 금방 해. 자, 일단 17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172페이지 뭐 안 나오고요. 173페이지 푸세요. 170페이지. 오늘 대응 1대1 대응 함수 다 끝낸 거야. 일단 오늘 끝낸 거예요. 준비 안 하니?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작품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집합으로. 그래요?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라는 거 그냥 집합 표시하시고요. 아니 2번에 작품 2번은 그쵸. 적용률이 나타내시죠. 그려요? 이렇게 그거요? 정의역이 뭔가. 정의역이요? 1, 2, 3, 4 그러면 점으로 나타내야 돼. 선을 그어야 돼. 점을 그렇죠. 시역? 중립 2, 3, 4 다 했어요. 됐죠? 자, 넘길게요. 2, 3, 4, 5번으로 치역은 되겠죠? 넘기세요. 자, 174페이지 1대1 대응 갈게요.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요. 함수의 종류가 있어요. 1대1로 대응하는 게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함이 있어요. 자, 위에 6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글씨 한 개씩 읽을 거야. 여기서 174페이지에서 중간 좀 아랫부분 내려오시면 1대1 함수 해보면 제목에 제목에 1대1
자, 그러면 여기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x랑 y가 1대1로 매칭이 되면 전부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y 원소 하나가 화살 2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원래 함수에서는 돼요.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안 돼. 1대1로 매칭되는 거야. 근데 남는 게 있어도 될까, 안 될까? 1대1 함수는 남는 게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 오른쪽에 1, 2, 3번 형광펜. 그쵸? 그래서 이제 위에 표를 보세요. 자, 1번. 자, 1대1로 매칭돼 있나요? 네. D 남아있죠? 그래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맞죠? 자, 2번처럼 남는 거 없이 다 1대1로 매칭만 돼도 1대1 함수 될 수 있죠? 3번도 1대1로 매칭돼 있으니까 1대1 함수 되죠? 4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왜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 이상한 여자인데. B 때문에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5번도 B 때문에 안 되고 6번도 B 때문에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에서 밑에서 4번째 줄 내려오시면 1대1 함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x 값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 가지만 다른 x면 다른 값을 가져야 돼. 이거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밑줄 쳐보세요. 알았어? 안 할 거야? 아니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에 대한 형태.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좀 다르네요. 누가 더 까다로울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대1 대응이 훨씬 더 가려워요. 그렇죠. 1대1 대응. 자, 대응이라는 게 붙은 게 있어서 1대1로 매칭되면서 대응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자, 2번, 3번 형광펜. 여기 1대1 대응 맨 아래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맨 아래 1대1 대응에서 자, 1대1 함수 중에서 2번, 3번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2번, 3번 보시면요 남는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1대1 대응은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알 수 있지만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자, 17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제 약속이 있어요. 자, 1번 1대1 함수 대응이 되려면요 첫 번째, 치역이 공역과 같고 삼각형. 치역이 공역과 같고. 공역이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거 피좀 꺼져라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 fx2와 같지 않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얘는 이제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에 뭐가 추가되냐면 치역과 공역과 같다. 남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이것을 별표 3개. 3개. 중요해요. 5개.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누가 더 까다로운 놈이다? 1대1 대응. 그렇죠. 1대1 대응이 까다로운 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등 함수 형광펜. 자, 항등 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 뭐가 같을까요? 그 두 개가. 정의역의 원소와 이제 치역의 원소. 즉, 대응에 되는 x, y 값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x, 두 번째 줄이요. 원소 x의 x 자신이 대응. 형광펜. 원소 x의 x 자신이 대응.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되겠죠?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위에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왼쪽에서 얘는 3번이죠? 3번 보시면 1 넣으면 1이 나와요.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요 i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항등함수라고 하고 x는 y랑 같대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의 임의원소 x에 대하여 fx는 x 여기 한번 붙여야 돼. 그래서 항등 함수는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fx는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x는 자 그러니까 넣은 원소가 그대로 나온다.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요 항등 함수 i라고도 표현해요. ix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항등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계에서 1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1 곱하면 3에다 1 곱하면 몇이야? 3이죠. 맞아요? 3에다 1 곱하면 3이죠. 4에다 1 곱하면 4. 4죠. 그러니까 1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항등함수에다가 4를 넣어 4 나오냐? 5를 넣어 5가 나오냐? 자, 1 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도 항등함수는 그냥 1 같은 존재로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상수, 함수, 삼각형. 여기서 6번이죠. 6번 볼까요? 자, 6번 보시면은 하나로 몰빵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뭐가 됐든지 반드시 얘는 무조건 하나의 같은 상상상자 써서 항상 같은 수로 비교를 된다.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번처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까 교리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자, y는 3이라는 직선 얘 함수인가요? 네. 얘도 함수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3이라는 직선을 보니까 x 하나에 대해서 y 하나만 무조건 같죠. 그래서 얘도 함수의 일종인데 얘를 상수 함수로 불러요. 상수 함수. 항상 같은 수로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보기 1번은 정수 집합에서 이거 했는데 1대1 함수 1대1 이거는 아래 그래프 보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넘기세요. 그래프상의 의미 우리가 다 했어요. 다 설명했고요. 177페이지 기본 문제 하나 풀고요. 끝냅시다. 예! 그림 찍으실 겁니다. 그런 거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1학년에 27이고 1대1이에요. 1, 2, 3이지. 하나 1, 2, 3, 2, 3, 2개씩. 아, 6개. 컷! 됐어요? 너무 많아요? 예성 문제? 안 되죠. 하면 숙제할 시간 좀 줄 테니까. 답은 자, 이제 사실 이게 경우의 수 문제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경우의 수 비슷하게. 자, 먼저 그냥 가로 1번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함수만 되면 되는 거죠. 얘는. 그죠? 자,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죠. 1, 2, 3 중에서만 써야 되겠죠. 다른 거에 쓰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야. 자, B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C도 세 가지. 27가지가 됩니다. 27.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요, 총 27가지. 그래서 화살표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걔는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X에서 Y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1대1이 몇 가지? 6개. 6개요? 어떻게 하죠? M4DR. 그렇죠. 자, 배열하면 되겠죠?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C가 선택하면 1가지. 그래서 얘는 6개가 되는 거죠. 쉽네요. 자, 넘기시고요. 끝났네요. 함수 너무 쉽죠? 함수 뭐, 이거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요? 가요? 우리 연습 문제 앞에 나왔나? 용재시면? Shit! Holy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산수율, 기하, 평균, 호시슈발 시험은 오래 안 걸려. 그래서 8 연습 문제랑 9에 그러면 유제만 풀까? 유제 연습까지 할까? 그다음 아니요.
그래요 이렇게. 유제는 없고 그 다음 유제. 그 다음은 유제까지만. 됐죠?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오더 프린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몰래 친구를 암살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안 사르네. 크록스 신고다 여기다 못 옆에다 이렇게 하나에 찔러서. 빨리 해. 무슨 캠핑가? 캠핑은 아니야. 캠핑은 글램핑 같은 캠핑. 재밌겠네. 근데 걔네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써요. 그래. 되게 아니 그런 거에다가 되게 로맨스가 막 어쨌든 막 다른 거에도 돈이 되게 막 그 전기 자전거 한 지금까지 한 대여섯 대 샀을 거예요. 거의. 샀다고? 네. 그것도 사고 이번에 그 타로 근데 존나 봐요. 근데 이번에 거기 만들어 놓은 데나 글램핑 같이 거기에 그것도 샀고요. 음료수 냉장고. 막 음식점 가면은 시원하게 보장하는 그거 있잖아요. 보관하는 거. 그걸 사놨대요. 어때요? 재밌어. 돈만 있으면. 이게 에반데요. 에바 삼자 공차 기억이 안 나요. 에바 공주 에바 삼자. 조용히 하고 안 해. 조용히 하고 하세요. 괜찮잖아요? 그래. 식공문 풀어볼까, 식공문? 네? 식공문. 시공문이요? 시험에 시험에 풀리는 문제요? 풀어봐. 그거는 솔직히 좀 에반데. 함수로 들어갈까, 함수? 마사사사. 함수를 바로 갑시다, 함수. 7, 2, 4. 좀 잘못해서. 이거 다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연습이에요? 오답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 연습 문제야. 아니, 그건 어려워서 뭐. 오늘 좀 펴봐. 어떻게 했는지. 네? 어떻게 했는지 책 보면서. 책 질문할게요. 시작. Doors on your right. 찬스 쓰겠습니다. 네, 몇 번이지? 2-5번. 찬스. 찬스. 그냥 외울 수 있어? 예. 맞나? 진짜 이 정도. 에반데요? 에반데요? 아니 좀 쉽잖아. 17, 25, 15, 39, 할수 있네. 이 정도 해야지. 58? 1월에 하면 되죠. 안 되나? 뭐냐? 할 수 있죠. 고정이 안 하잖아. 나 68? 주중에 고정이 안 하니까. 저 오늘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 수 있겠죠? 이거요. 엄마가 그러면 나 어떻게 안 해봤는데 괜히 무겁게 들고 왔다. 그러겠죠?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좀 해와. 네. 오케이.